자, 다음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냐?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십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의 입장에서 오피스텔은 실질주의예요. 실질주의가 뭐냐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냥 주택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무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나누는 기준이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두 가지 개념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에 포함되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죠. 자, 두 번째가 주택수 산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일 예민한 주제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포함돼서 주택으로 봐서 1세대가 2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거죠. 어쨌든 이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따로 있겠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리를 해요. 준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주택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주택이 뭔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단순히 100% 주택이 아니니까 이런 준주택이라는 다른 카테고리를 빼놔서 오피스텔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서 지방세법도 이걸 그대로 차용을 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들어가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상 취득세법으로 오면 아까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분양권을 얻은 시점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상업용으로 사용할 건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건지 이거 과세관청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머리 복잡해지니까 가타부타 하지 말고 오피스텔은 취득하는 시점에서 취득세율을 매길 때는 주택처럼 취급하지 말고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을 적용하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자, 논외이긴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실질주의를 포함해서 사실상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될 항목에 대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 건물, 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도 토지, 건물인데 왜 이렇게 주택만 따로 빼놨냐? 그냥 따로 빼놨어요. 주택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은 지금 취득하는 시점에 이 주택의 카테고리에 넣는 게 아니라 일반 건축물 카테고리에 넣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냐? 우리가 구청에 가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면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가 돼요. 그러면 재산세 카테고리 중에 주택으로 과세가 되겠죠. 재산세 카테고리에는 뭐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다면 그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주택수 포함되게 왜 이렇게 주택으로 신고를 하냐? 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자, 따라서 내가 이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하여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이 명확하니까 주택분으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재산세가 과세된 시점 6월 1일이죠. 이 6월 1일은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 6월 1일이 왜 중요한지 모르시면 빨리 포털에서 찾아서 알아보세요. 어쨌든 그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의 주택수로 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나왔네요.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주택 취득. 저도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 복잡해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이 이미 있고 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서 주택을 또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냐, 또는 이 반대의 케이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서 주택을 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몇 프로가 되냐,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로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그래서 저도 표를 보면서 취득세율 표를 보면서 간략하게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블로그 원고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취득세율 표를 올려놨어요. 저도 다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외웠어요, 사실. 자, 어쨌든 이번에 가장 크게 개정이 된 게 2주택을 취득하는 주택 취득분부터 8%로 취득세율을 올렸어요. 깡패. 자, 어쨌든 내라고 하면 내야 됩니다. 어쨌든 이 2주택 8%가 이슈인데 이 2주택 8%는 내가 두 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반드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일 때만 2주택 8%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비조정 대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2주택을 취득할 때 그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그대로 1%에서 3% 세율 적용받는 겁니다. 8%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가 피조정 대상 지역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주택이 조정이다 이러면 8% 가는 거고,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이다 이러면 그대로 첫 번째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율 적용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주택으로 넘어가면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꾸 복잡해지는 이유가 3주택을 취득하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주택의 지역을 신경 쓰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초점이 1주택, 2주택, 3주택,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보유하는 주택 수가 중요한 거지, 그 앞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역이 어디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고의 세율표를 보시면 3주택 카테고리를 한번 볼게요. 3주택에 조정 대상 지역은 12%, 그리고 피조정 대상 지역은 8% 이렇게 써놨죠. 자, 이 뜻은 뭐냐면 1, 2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3주택을 취득하는 그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그 주택 취득세율은 12%고, 1, 2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3주택을 취득하는데 그 세 번째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면 8%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뭔지 와 닿으시나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 그리고 앞으로 취득할 주택의 소재 지역,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개를 기억하고 이 바로 표에 대입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어떤 세액 감면의 혜택이 있나요? 이거는 뭐 질문을 많이 주신다라기보다 신혼부부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세액 감면의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뭐 여론이 나 결혼 안 할 건데 뭐 결혼이 의무냐? 왜 신혼부부만 혜택을 주냐? 뭐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말을 바꿔서, 말도 참 잘 바꿔요. 그래서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바꿨습니다. 이 주제는 제 블로그를 가시면 이 주제만 따로 제가 원고를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분은 제 블로그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구체적인 요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속 보면 재밌어요. 어쨌든 그 요건 중에 굵직한 3개만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 등본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자, 두 번째,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 수도권이라면 4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뭐 이것도. 그리고 세 번째,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뭐 제가 세대주라면 제 아내와 합산하여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겠죠. 뭐 이것도 딱히 와닿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요건이 다 갖춰진 분들이 반드시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분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해드립니다. 50%에서 100%. 뭐 이외에 기타 등등의 요건들은 제 블로그 참고하십시오.